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0번 유아리입니다. 네, 선생님들, 네, 2차 반, 지난주 우리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2차, 실기 평가실에 들어갔다 오셨거든요. 네, 오늘 제 옷이 원래 늘 개강날 입는 정장이 있는데, 2차 반 시험 보시는데 빌려드려가지고,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치마 정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몰랐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지 정장으로 입고 왔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반에 저의 여러 가지 역사가 담긴 정장을 입으시고 들어갔다 오셔서 합격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네, 보내드려 봤고요. 방금 인사는 이제 2차 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2차에 우리가 수업, 평가받을 때 또 면접 평가받을 때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물론 이제 이름은 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2차 느낌이 나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본 반은, 네, 올해 1년 동안 임용시험을 합격하자. 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항상 2차로 인사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2차까지 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여러분? 네, 알고 계시네요. 교직 논술 기초반입니다. 교직 논술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 임용 교직 논술? 네, 손 내리셔도 좋아요. 처음 이제 준비하시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임용의 세상으로 오신 거죠. 자, 교직 논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조건을 채우는 게 아, 조건을 채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점수에 맞게끔 네네. 채워야 되는데 아, 면접이 되면 그렇군요. 그쵸. 우리가 2차 반, 네,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네, 조건 채우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건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채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몇 점 만점이죠? 20점 만점이지요? 네, 우리 반의 목표는 몇 점일까요? 20점이요. 네.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직 논술 전문가에게 배워서 우리 임용 논술의 형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그래서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2년간 놀고 왔습니다. 네. 놀지 않았어요. 겁나 바빴습니다. 박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창의융합 쪽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면접 수업 때도 적용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사회 대비 면접과 수업을 요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상담을 과거에 이제 강의할 때는 연 거의 1000명? 적으면 500명 이렇게 상담을 계속해 드렸어요. 직인강 선생님들.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하다 느껴서 제대로 된 상담이 뭐지? 하고 배운 게 바로 코칭이라는 한국코치협회에서 자격증을 주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선생님 방해 안 돼요. 네, 조금 더 좋은 강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맞는 강의,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잠깐 쉬니까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하시도록 했을까?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20점 만점 받는 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쉬운 거 맞죠? 네, 그리고 더구나 요즘은 좋은 게 최근에는요, 우리 임용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역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최근 5년 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직 논술이고요. 교직 논술 예전에 저한테 5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교수님 논술은 너무 어려워요 하셨거든요. 20점 만점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18점, 17점 이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당연히 20점을 목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1월 달이잖아요. 1월부터 정말 재미있게 쉽게. 근데 아주 과거에도 2, 3년 전에 박사 공부 들어가기 전에요. 강의할 때도 논술은 정말 쉽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2시간 수업 듣고 개인 숙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숙제하세요. 그러면은 고득점, 내가 원하는 고득점 아니면 20점은 무난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첫 질문에 아주 해주신 게 이 조건에 맞추어서 채점 기준을 20점을 맞추는 거에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본 강의는 교직 논술 기초반인데 어머 1월 달부터 왜 논술을 하지? 어머 논술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18점까지는 거의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 20점. 근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1점 차이잖아요. 1, 2점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해요. 그렇죠? 네, 경험 있는 분들은 막 인상 쓰시면서 저한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1점 차이 안에 몇백 명이 계십니다. 합격선에서는. 근데 논술은 만약에 논술이 18점에서 20점을 가는 게 어려운 과정이라면 저는 차라리 하지 마시고 전공에 우리가 더 하죠? 공부를. 이게 효과적인 공부법이죠. 네, 그런데 논술은요, 여러분 18에서 20 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근데 그 1, 2점 차이로 합격선에서는 1차 커트라인이 70점대 후반부터 80점 초반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계해보면 합격선에서 1점에는 몇백 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전공에서 1점 받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용어가 맞아야 된다던가, 또 전공의 제한 조건도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던가, 이러한 오히려 전공에서 1점을 더 받고 싶어 이런 건 좀 어렵지만 논술에서의 1, 2점은 획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20점 만점을 위해서 선생님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직 논술을 공부를 해봤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 20점 만점을 위해 논술에서 나의 역량 중에 어떤 역량이 발전을 해야 결국은 2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해력. 네, 독해력. 기입형, 단답형 연습 중입니다. 또 어떤 역량? 그냥 막 말하셔도 돼요. 또 창의력? 어머, 죄송해요. 또 괜찮아요. 그 역량, 어떤 역량?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그 핵심 인재 역량이 필요한데 교직 논술의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다른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역량일까요? 결국은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도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사고력 중에 하나입니다. 수렴적이다. 네, 사고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고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창의력은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논술의 경우엔 논술의 형식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논술은 개방형이 아니에요.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정해져 있고 답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단 창의력이 발휘할 수 있는 건 서론이나 결론을 신선하게 쓸 수 있고 또 본론에서 내가 정해진 답을 부연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결국은 창의적 사고력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대입 논술이 이제 창의적 사고력을 많이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어떤 사고력일까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바로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논리적 사고력.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건 나의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죠. 뇌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전공과 다르게 전공은 맘 잡고 내가 밤새서 외우면 다음날 기억해서 쓰잖아요. 그 우리 대학교 때 시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맞지요? 네, 저만 그랬나요, 혹시? 네, 저는 당일치기를 주로 많이 해서 밤새서 열심히 해서 가서 답을 쓰면 채점이 되는데 논술의 경우엔 불가능하다.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 논리적 사고력을 만들어야 네, 논술을 쓸 때 편안하다. 근데 그 논리적 사고력, 사고가 바뀌려면 시간이 최소 그래도 7, 8개월 이상은 걸리더라. 네, 글쓰기 관련해서 교직 논술 전문가에게 배움을 하고 또 단연간 연구를 해보니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교직 논술은 누구나 20점이 가능한데
조급한 마음에 전공처럼 자꾸 공부를 해서다. 네, 그래서 교직 논술의 경우에 지금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2시간 우리 매주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숙제 오늘부터 내보내드려요. 오늘은 40-50분짜리예요. 또 일요일은 우리가 좀 쉬어야 돼요. 오늘 강의 종일 들으시고 또 금요일날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해서 일요일에는 조금 휴식하시면서 부족한 공부하시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교직 논술은 하루에 40분에서 50분 숙제를 오늘부터 내보내드립니다. 근데 축제가 아니고 저는 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경험 혹시 있나요? 재미있는 공부를 하면 기억이 잘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생각도. 근데 재미없는 거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기억도 안 되고 힘만 들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직 논술 완전 전문가거든요. 쪽집게 특강도 정말 많이 해서요. 선생님들 한 달이면 완성시킬 수도 있어요. 그 전략 막 외우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 19까지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단기 특강을 하지 교수님은 굳이 1월부터 강의를 하나요? 더구나 1, 2월은 무료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강의가 좋아서 연간을 들으시는 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2월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단기 특강, 쪽집게 특강 한 달로도 막 완성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래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2차를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2차에 뭐와 관련이 있죠, 논술은? 면접입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을 글로 질문한 게 논술이고요. 논리적 사고력을 말로 평가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업 나눔이라는 장르도 있죠. 네. 특별한 시도만 수업 나눔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험 요강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 요강에 공지하지 않고 네, 2차 평가실에서 수업 다 끝났는데 추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업 나눔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논리적 사고력은 단순히 논술에만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2차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차 논술 잘 준비 재미있게 해놓으시면 2차 때 답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쓰는 양식까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실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논술의 경우에는 단순히 논술만이 아닌 2차까지 연계가 다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차 우리가 전공 서술형 시험 보시잖아요. 이 서술형 보실 때 논술 형식을 문장 쓰기 형식을 익혀 놓으시면 똑같은 문장 정답을 쓰더라도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정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단순한 하나의 교과목이라기보다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교과목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직 논술 기초를 논술은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하는 과목, 논리적 사고력을 조금씩 향상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전공처럼 많은 내용을 가지고 1년 내내 반복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2026학년도에 교직 논술에서 바로 20점 만점을 받는 거 이 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달부터 1, 2, 3, 4, 5월 달까지는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반에서 선생님들이 60분 내에 6월 달부터는 실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커리큘럼보다 조금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논술을 좀 미리 해놓으면 좋은 점이 전공 공부 시간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논술 이렇게 조금씩 미리 해놓으면 전공 공부 시간을 확대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논술을 조금 먼저 앞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공은 최대 시간 확보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6 대비 교직 논술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선생님들 수업 자료 많은 거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교직 논술 수업 자료 많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논리적 사고력이 바뀌어야 논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고득점 논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업 자료는 지양하고요. 본 강의에서는 최소 수업 자료로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교직 논술을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할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직 논술 오늘 진도는 2가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재미있는이라는 교수학습 과정에 재미있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 시간이 이제 재밌어야 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에 아침에 조금 늦잠 주무시고 네, 그리고 아점 드시고, 네, 그리고 즐겁게 가방을 싸고 막 오시면 돼요. 아, 이화리 선생님하고 논술 공부하러 와야지. 오늘은 또 뭘로 재밌게 해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떠는 거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저 배 아파가지고 아침에 설사도 했어요. 항상 첫 강의가 그래요. 그래서 2년 만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이랬거든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막 배가 아파요. 너무 떨려서 덜 웃겨드리는데 앞으로 교직 논술은 많이 웃겨드릴 예정이에요. 논술은 재미있게, 전공은 조금 타이트하게. 그래서 과목 특성에 맞게 안내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에 조금 주무시고 오늘 신나는 논술하러 가는 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워야, 뇌가 즐거워야 도파민이 나와서 공부가 더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1, 2월 강의 일정을 안내할 거고요. 2번째는 교직 논술 출제 경향을 분석할 겁니다.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내 선생님들하고 논술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2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공부 못해서. 제 것만 공부하니까 맨날 논문만 보고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1, 2월 강의 일정을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한 장짜리 수업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1쪽, 2쪽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번째 자료가 바로 네, 2번째 자료가 출제 경향 분석 자료 2가지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A4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게요. 논술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다루는 게 1, 2월이라 다음 주부터는 빅보 용지 좀 큰 걸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조금 피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답안 양식이 또 나갈 거라서 A4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시긴 편한데 논술 공부하기엔 조금 눈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만 A4로 한번 내보내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비포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이 수업 자료 2번째 자료가 중요한 자료이고요. 숙제로 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놀 거거든요. 재미있게 놀다 오시는 자료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1, 2월 강의 일정에서는 바로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이 부분 2월 1일부터 네, 종강 날까지 지금 1주, 2주, 3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전공화 시켜보고 그러니까 기출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논술의 경우에는 예상을 뒤엎고 과거의 기출문제가 드디어 최근에 나왔어요. 예전에 2010년 미만의 기출문제가 2025학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중복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2004 이전을 빼고 200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술은 중복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마치 룰처럼. 그런데 최근에 그걸 룰을 깬 게 2025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논술은 재기출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논술로는 전공으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이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술 더하기 전공을 논술 시간에 우린 같이 한다. 전공 따로 논술 따로 아니고 다 연계해서 그리고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후에 2시간 이후에 하게 되는 완전학습반에서도 논술 쓰기 형식에 입각한 전공 서술형도 진행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연계한 학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1, 2월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4, 5, 6, 7, 8 네, 4주차부터 8주차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모범 답안이 나갈 거고요. 우리 기출문제 모범 답안 매 연도 거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 전체 나갑니다. 제 강의의 특성은 제가 직접 답안을 써서 배부해 드려요. 왜냐하면 수험서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답안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 수험서 만들어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료 가지고 수험서 만드는 거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돼요. 논술은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논리적 사고력. 근데 누구의? 우리의? 아니에요. 누구의? 나의. 네. 그래서 논술은, 교직 논술 스터디 팀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내 논리적 사고력은 내가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마이너스인 부분이 바로 교직 논술 과목인데요. 교직 논술은 결국은 사고력이 앞서 나가는 사람만 계속 발전을 한다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개인 스터디 안 하셔도 되고요. 스터디가 필요하시면 제가 또 팀에서 짜드릴 거예요. 우리 반 안에서, 선생님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짜드릴 텐데 교직 논술은 스터디 필요 없고 그냥 개인 강의 듣기 2시간 숙제하기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된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쉬운 글쓰기가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전체적으로 갑자기 앞뒷면을 다 채워라 이런 글쓰기는 안 합니다. 1, 2월 달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글 쓰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네,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희망하시는 경우에 답안 첨삭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논술은요, 피드백 이거 안 돼요. 첨삭이 있어야 돼요. 네, 간단 피드백 가지고는 논리적 사고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사실은 직강 인원수는 적을수록 선생님들은 조금 유리하실 것 같아요. 또 인강의 경우에도 보통 논술은 인강 첨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1, 2월 달에는 제가 무료라고 했는데 직강에서만 하면 안 되겠죠? 전체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인강으로 지금 대부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신청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을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유리한 거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요청드리면 바로바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조금 나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하기 그럼 직강으로 오세요. 네, 직강으로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교직 논술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건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든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돼요. 어려움들을. 그럼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논술은 각자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특히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그날 오셔서 1시부터 6시까지 수업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지 하지 마시고 네, 강의실을 이미 제가 스터디 룸으로 부탁드려 놨어요. 그래서 8시, 9시까지는 여기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남으셔서 체크하셔서 질문 저한테 하시고 이런 시간도 직강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많이 강하게 공부를 강요하나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1월부터 조금 시급 빠르다. 그래서 조금 지금 안타까운 게 막 수강 신청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박스 막 몇 박스 들고 왔어요. 간식으로 오늘. 근데 인강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지? 너무 안타까운 건 1월 지금 첫째 주죠, 거의. 그래서 마음이 좀 느슨할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은 걸로. 근데 그렇지 않은 거 공부해 보셔서 아실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시간 관리해서 가야 1년 동안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개인 공부는 저 스스로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의지하고 협력하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의지하시고 저하고 협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강으로 편안하게 보시고 계신 분들 마음이 좀 불편해서 다음 주엔 직강으로 와야지 직강 공부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토요일 오전에 여기 강의실을요, 제가 미리 부탁을 해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참고하세요. 9시부터 선생님들께서 자습실로 쓰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공부하시고, 점심 간단하게 준비해 오셔서 강의실에서 간단히 드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하고, 이게 지금 생활화돼야 될 것 같아서, 몸에 익어야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토요일 강의 듣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야지 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3시인가요? 1, 2, 3, 4, 5, 5시, 6시에 이렇게 과자가 나갈 거예요. 저 몇 박스를 들고 왔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서 합격 스낵 공부를 할 거예요. 재미있게 전공을. 그리고 면접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과자 드셨잖아요. 당 보충됐잖아요. 한 2시간 버틸 수 있잖아요. 네, 2시간 동안 공부. 그래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러한 스케줄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제성은 전혀 없어요. 네, 선생님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학원에 요청은 드려서 감사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강의실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1, 2월 강의 일정 자세한 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선물 부분만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공부합시다, 여러분. 2번째 자료입니다. 네, 2번 자료 보고 선생님들 되게 오늘 들으러 오신 것 같잖아요. 네,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 공부할 겁니다. 원래 그 개강할 때 공부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개강 날이니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2번째 자료가 교직논술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먼저 교직논술 기출문제 합격 족보에 본인의 공립유치원 비워놨어요. 이름 쓰시라고. 네, 선생님 이름 쓰셨나요? 네, 본인의 이름 쓰세요. 1쪽에 있죠. 공립유치원 땡땡땡땡 선생님. 네, 본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 합격 다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교직논술 기출문제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 부분은요. 이미 특강으로 무료로 올려놔 드렸고요. 네, 오늘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강의 들으시도록 전공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 책자도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죠. 네, 그 선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디에서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보시면 합격의 동반자 윌비스 임용해서 저의 합격 기출 분석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직논술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는 해당 강의를 꼭 수강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자, 책상 위에 좀 정리정돈 하시고요. 검정색 볼펜이나, 네, 그 다음에, 연필? 네, 연필 정도? 뭐, 지우개? 요 정도? 그래서 본 자료는 우리가 교직논술 출제 경향을 분석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채점 조건 맞추는 게 어렵다. 논술 어떤 게 어려웠어요,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제대로는 못했어서 네. 그냥 잠깐 작년에 재학 중에 네네네. 간단히 공부 중이라 아, 네. 전체적으로 이론이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그 이론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논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임용시험은 정답이 울타리가 전공의 경우엔 울타리가 이렇게 좁아요. 해당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요구하는 조건이 이렇게 좁아요. 근데 논술은 정말 넓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20점이라는 걸 배점을 주죠.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10여 년 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교직 논술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즉 전공은 조금 쉽게 내고요. 논술을 엄청 어렵게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랐냐면 점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즉 채점을 논술 형식을 아주 꼼꼼하게 채점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3, 14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네, 그래서 20점을 받으면 단방에 1등으로 딱 올라가요. 1차에서. 그래서 제가 논술 1타 강사였던 거예요. 전공 공부를 지도 못할 만큼 너무 바빠서. 네. 그러니까 20점짜리가 나오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13점 평균일 때 20점을 받으니까 전공은 대부분 그냥 비슷하게 공부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오게 출제를 하고 논술 채점을 논술 형식 10점 주고 내용 10점 주면서 논술에다 무게를 중심을 줬어요.
공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필수 과목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 제가 20점짜리 전체 합격시키고 뭐 고득점자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논술 형식을 잘 답안지 보면 고득점자들 답안지를 딱 봐도 논술 형식 틀린 부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점을 막 주세요. 근데 반면에 이제는 전공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까다롭게 전공을 채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오해 중에 하나가 전공은 우리가 그 용어를 알아야 되고 정확히 개념 설명을 해야 정답이 되는데 논술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답을 써도 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몰라서 논술이 좀 어렵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좀 해방되셔도 돼요. 실제로요, 논술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논술 형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분석법, 우리 문제에 맞게 답안을 만들어내는 법만 알면 논술의 내용은 그냥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의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러한 독해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인 거예요. 이러한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적어도 논술을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왜? 채점을 아주 많이 허용해서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론이 조금 완성이 안 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는 이유는 전공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그 편견을 버리세요. 내가 전공처럼 그 용어 그걸 그대로 써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채점 기준에.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채점 기준이 비스무리하게만 넘어가지만 않으면 거의 고득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점 조건을 맞추는 거, 또 이론을 조금 잘 모르고 아직은 완성도가 낮다고 느끼는 거, 뭐 이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논술 그러면 20점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오늘 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뭐 단계별로 뭘 하는 거 이런 거 전략적인 거는 1, 2월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씩 매주에 꼭꼭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리는 걸 공부하시다 보면 3월이 되면 UR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 1, 2월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직 논술이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그리고 내가 이론 잘 몰라도 써볼 만한데? 이런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오늘 이 수업은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채점 기준 20점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식을 잘 많이 모르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교직 논술 답안지다. 라는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제가 책상 위 정리정돈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학습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피드백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직 논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강의더라도 강의를 100번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의는 그냥 한 번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엔 점차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어 못 읽으시는 분? 그쵸? 그쵸? 네. 저희 앞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맨날 제가 너무 힘들다. 힘들다는 말씀 감히 못 드려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셔가지고 창의성, 미래학문 쪽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셔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일 거 아닙니까? 힘들어 보일 거 아닙니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영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 한국어 논문을 서울대 거부터 다양한 대학 모든 정말 2년 동안 저는 사실 수천 편을 본 것 같아요, 논문은. 네. 그렇게 공부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얼굴이 그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러냐 이 얘기. 영어도 아니다. 본인 때는 영어로 이제 원서를 번역하셔서 보셨잖아요. 한참 선배님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오늘 공부는 지금 이렇게 책상 정리하라고 하니까
지금 얼굴 표정이 조금 어떡하지 힘든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글을 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실제 시험장. 공부할 때 말고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논술. 20점 받기에 가장 중요한 거? 시간. 그렇죠. 네, 시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 수업 자료 중에 2번 자료에 3쪽입니다. 인간가족도 준비되셨죠? 네, 인강생분들이 논술 안 느는 이유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직강처럼 참여 안 하는 거. 직강은 저의 눈으로 이렇게 제가 관리, 감시라고는 안 할게요. 애정으로 이렇게 봐드리잖아요. 공부를 하시나 못 하시나 이렇게 따라 직접 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강분들은 카메라 뒤에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안 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있다가 설명만 노트 필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논술이 직강만큼 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수업은 실전 중심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들 백날 논술의 형식을 말로 배워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써먹을 줄 알아야죠. 네, 전공 공부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거는 전공 공부는 나중에 우리가 3, 4, 5월 달, 6, 7, 8월 달 6개월 동안 유아교육 개론으로도 논술을 만날 거고 또 누리과정 강론으로도 논술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공부되는 과정에 맞추어 논술도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형식을 선생님들한테 이론서로 내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하는 거 실전으로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특히 1, 2월에 책을 아예 없앤 이유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책이.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을 선생님이 체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숙지하시면 되죠. 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세요, 선생님? 논술? 20점? 네. 그 뒤에 선생님 몇 점이세요, 논술? 2점 아니고 20점? 네. 다 20점 만점을 목표로. 자, 항상 웃으면서 여쭤보는데, 목표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왜 와 있는데요? 저랑 놀려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저한테 논술 20점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공부하러 오신 거죠. 저를 그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잘 활용되고 싶습니다. 네, 학원과 강사로 명색이 논술 최고의 강사였던 저로 틀을 만들었던 강사로 선생님들한테는 무조건 20점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저는 뭐든 합니다. 네, 더 좋은 걸 많이 해드립니다. 그냥 2달 동안 강의 열심히 듣고 뭐 1년간 열심히 듣고 이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가 돼서 최고점 만들 때까지 각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는 잘 써먹힐 수 있는 인재예요. 논술면에서. 네, 그러니까 저를 정말 잘 활용하세요. 자, 목표를 잊지 말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점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더라도 가야 한다. 그래야 2026학년도에 그 2차 시험장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다. 저거 좀 씁쓸했어요. 엊그저께 2차 시험장 무료 강의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2차 시험장에 못 가신 분들은 너무 힘들었겠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일 텐데 한 번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1차 강의실에 오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수강생 정말 많다고 제가 놀랬는데 인강으로 지금 돌리셔서 들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요. 2026학년도 1차 시험은 아직 우리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초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봐야 되는 2026학년도 1차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잘해야 우리가 2차 시험장도 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논술을 안내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많이 울었었어요. 못 가신 분들이 더 마음이 안 좋죠. 저도 임용생이었고 노량진에서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임용준비 2년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아마 뼈저리게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또 반면에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즐거울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겪었던 감정들입니다. 근데 돌아서 봤더니 그냥 툴툴 털고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 1도 없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은 1월 달이고 이제 2026년
6학년도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2025년에 11월에 시험장에 가기 위한 시작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좋다. 네,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배점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문제 하단에 보이면 배점이 보이시죠? 거기에 논술의 내용 부분만 읽으실 거고요. 일단은 눈으로만 확인을 해주세요. 배점의 논술의 내용만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문제지 상단에 보시면 문제 바로 밑에 다음은 하고 제시문 위. 네, 제시문 위에 4줄 있죠? 다음은 하고 총 20점까지. 자, 이 2가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뭐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문장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험장에서 시험 채점 기준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 분석이 바로 이건데요. 바로 본인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 다음은부터 읽는 게 아니고 배점 논술의 내용을 읽으시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다음은 몇 점까지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필, 볼펜 드시고 얘는 논제인 것 같아. 얘는 논제인 것 같고 얘는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한 조건 같아. 그러니까 얘는 논제의 답을 써야 되는 건 논제는 이건데 이거는 지켜야 될 약속 같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보시면 볼펜 검정색으로 활용하세요. 나머지 이제 추가 색깔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료에. 검정색으로 논제는 동그라미, 제한 조건은 밑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논제 같고 얘는 제한 조건 같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순위로 제일 중요해요. 20점을 위해서는. 그래서 1단계 배점의 논술의 내용을 읽자. 2단계 문제 밑에 4줄을 읽게 하자. 그래서 분석하는 게 뭐다? 얘는 논제고 얘는 제한 조건이다를 한번 해보자. 네, 처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논술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서 나누기, 쪼개기만 하세요. 논제는 뭐고 제한 조건은 뭐다. 자,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시간 점검할게요. 선생님들이 항상 논술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타이머 맞춰놓고 하세요. 논술에서의 가장 심각한 실수 중에 하나는 시간 내 답안지를 못 낸다. 내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 지금부터 준비, 직인강 동시에 들어갈게요. 준비하십시오. 네, 일단은 1분을 드려볼게요. 시작하세요. 일 분 동안 최대한 논제,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 색깔펜 꺼내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배점 먼저 가볼게요. 지금 화면으로는 노란색이 논제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 부분이 제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논제, 빨간색 밑줄이 제한 조건이 되고요. 직강에서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자, 같이 읊으면서 가볼게요, 선생님들. 자, 유아 발달 관점, 그리고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 다음 밑에 관점이 다른 교사가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노란색 부분이 논제다. 배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논제를 분석할 수 있고 나머지 밑줄 친 부분 제한 조건 읊어볼래요? 선생님들 세 가지다. 시험장에서도요. 문제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부터 읽으시면 유리합니다. 전략은 3월달부터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서 두 번째 이 부분을 바로 읽으시게 되겠죠. 자, 다음은 땡땡 유치원 4세반 담임교사
들 간의 대화 내용 일부이다. 설명 문장. 자, 밑줄 부분이 있죠. 빨간색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채점 조건이에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네,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제한 조건이에요. 빨간색 밑줄. 자, 그 다음 첫 번째 1번, 2번, 3번. 세 가지 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 안에는 논제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관점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논제입니다. 맞죠? 네, 혹시 지금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어서 2번.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점에서 겪는 어려움이 논제고요.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또 논제입니다. 그 다음 3번.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이 논제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제한 조건은 선생님들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읊으면서 가보세요. 첫 번째 1번의 제한 조건은 한 가지씩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씩. 자, 그 다음에 2번의 제한 조건은 교사별로 한 가지씩.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씩, 마지막 세 가지. 이렇게 제한 조건. 논제와 제한 조건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제를 우리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교직 논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아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논술 형식을 익힌 분들은 이렇게 출제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배점 부분에 완성된 논제를 제시 못할 때가 있고요. 축약해서 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서는 길게 또 논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논제와 제한 조건을 구분하는 요령은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내 정답지에 논제는 이거고 제한 조건은 이거다라는 게 밝혀져야 해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여기에 맞춰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논술의 형식에 대한, 논술 문제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물론 출제위원분들이 교직 논술 전문가에게 한 번만 검토를 좀 받으셔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논제 제한 조건인데요. 이 부분의 논제와 이 부분의 논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요걸 좀 점검 받으시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럴 확률은 없겠지요. 전공에서 출제를 하니까, 외부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1단계와 2단계를 가지고 논제와 제한 조건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어려우셨나요? 네, 쉽지요? 네, 그럼 진도 빨리 가도 되죠? 자, 출제 범위가 어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목으로 하면? 그렇죠? 네, 교육과 발달 측면에서. 유아교육과 발달에서도 나왔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유아교육과 발달에서도 나오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교사론. 네, 유아교사론 혹은 유아교육과 교사.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우리가 교과교육론에서도 만납니다. 네, 교과교육론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최소 3개 과목을 우리가 통합해서 공부를 했다, 이미.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네, 그래서 유아교육과 발달, 그 다음에 교사론, 그리고 교과교육론 이렇게 3가지로 출제 범위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또 문제도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2024학년도 오늘 익히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20점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여기와 여기에 있는 논제가 달라서 네, 시험장은 여기와 다르기 때문에 흐름의 느낌이 당황을 해서 논제를 틀리게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논제를 제 강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또 체크하는 거 보시면서 내가 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문제 해석이 중요하죠. 자, 2024학년도 갈게요. 먼저 가지 마시고요. 같이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 이제부터는 1부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빨리 올라오시더라고요. 50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하십시오.
네, 같이 화면 볼까요? 네, 조금 더 보실까요? 네, 같이 볼게요. 2024학년도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밑에부터 보면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운영상, 물적 인적 자원, 유아 놀이의 특성, 교육 실습생의 어려움, 해결 방안, 교육 실습의 긍정적 영향 이것만 읽어보면 도대체 논제가 명확하게 뭔지를 몰라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논제가 명확한지 확인할 수가 없냐면 워낙 글자 수를 길게 출제하다 보니까 논제를 축약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그 축약이 핵심 논제를 벗어난 축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가서 봤더니 첫 번째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이 완성문이고요. 그 다음에 박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 완성문장, 그 다음에 유아 놀이의 특성,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교육 실습생 A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 교사가 사용한 방법. 자, 그 다음에 교육 실습이 교육 실습생 A와 김 교사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 이렇게 논제가 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제 안에 제한 조건도 넣어버렸어요. 자, 빨간색 밑줄을 잘 유심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거.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근거해라 밑줄, 빨간색 밑줄.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와서 각각 한 가지씩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박교사 저널의 근거. 자, 그 다음에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 이것도 제한 조건. 그 다음 각각 한 가지씩. 그 다음에 김교사 저널의 근거 두 가지. 자, 여기에 이제 논제이면서 제한 조건까지 넣었어요. 김 교사가 사용한. 네, 이 김 교사가 사용하는 제한 조건으로 논제에 안 써도 되고 써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자, 그 다음 김 교사 저널에 나타난, 딴 데서 나타나면 안 되고 김 교사 저널. 자, 그 다음 이 문제 보세요. 논제에서 밑줄 친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교육 실습생 A와 김 교사에게 미친 이 부분은 제한 조건으로 처리하고 논제를 짧게 축약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 각각 두 가지씩. 자, 노란색과 이 빨간색 밑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서 표시하시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 했단 말이죠. 이것만 보고 논제를 쓰시면 큰일 난다는 거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논제 완성문이 아니었구나. 근데 또 이것만 봐도 완전하게 장황하구나, 논제가. 그래서 얘와 얘를 중복해서 완성된 논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 필요해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전공화 시켜버려서 그래요. 전공 문제 출제하듯이 논술을. 네, 그래서 쪼개놔서 좀 어렵다. 그래서 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 제한 조건 빨간색. 네, 눈여겨보세요. 엄청 길어요. 네, 길다. 내용은 몰라도 돼요. 길다, 분량이. 네, 잠시 후에 한 2개년도 한 다음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노란색 논제와 이 제한 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2023학년도. 네, 2023학년도 기출문제. 네, 지금부터, 50초 준비. 네, 시작하십시오. 빠르게. 네, 자, 2024학년도 거 선생님들께서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록해 놓으세요. 밑에 하단에 있죠. 2019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축약한 용어입니다. 2019, 그 다음에 놀이 이해, 그 다음에 놀이 실행. 네, 물론 유아교육 과정도 강론에서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 직접적인 세 과목 정도만 명시를 해놨어요. 자, 2023학년도로 가도 될까요? 네, 갈게요.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논제를 와서 보면, 논술의 내용에서 보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 그 개념에 근거한 이유, 그 다음에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 그 원칙의 의미에 근거한 이유, 그 다음 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 부모, 집단 면담 시 교사 측면의 이점. 네, 그래서 아는 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논제가 조금 맞나라는 네,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에 와서 문제 부분을 봤더니 노란색 부분은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교사 활동, 그 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짧구나. 자, 그 다음에 2번의 논제,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짧구나. 자, 그 다음 3번의 논제, 황교사의 교사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민교사가 제안한 부모 집단 면담식 교사 측면의 이점, 논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 조건을 보시면 엄청 깁니다.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라.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중에 있는 거다. 그 다음 각각 한 가지씩이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또 각각 또 체계사의 대화에서 또 아동복지의 제 측면 중 그 다음에 각각 그 다음 한 가지씩 자, 그 다음 해당하는 원칙의 의미에 근거하여 그리고 각각 자, 그 다음에 논제에 넣어도 되고 제한 조건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황교사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보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논제에 쓰셔도 되고 제한 조건으로 처리해도 되는 민교사가 제안한 자,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논술을 복잡하게 문제 자체를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진짜 고난이도의 독해력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네, 또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분석한 문제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오히려 출제자의 문제, 출제 의도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논술은 정말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 출제를 했어야만 됐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틀리면 감점이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 어쨌든 이 2023학년도는 이러한 문제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나왔죠. 자, 과목으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그 다음에 또 부모교육론, 네, 부모 집단 면담, 요 부모교육론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칙, 아동복지 원칙은 우리가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혹은 아동복지, 그 다음에 부모교육론에서 부모의 집단 면담은 계속해서 조금 간간히 하나씩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2023학년도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2개년도만 더하고 드려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 3개년도를 봤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된 논술을 다 네, 이전의 논술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최근 논술을 보면 이 출제 경향을 오늘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술 내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출제 경향을 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더라라고 혹시 알아차리신 게 있을까요? 응? 문제 안에 답이 제시문에 이 네모 상자를 우리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는데 제시문에 답이 있다. 이거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오히려 아주 옛날에는 답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 경향이라고 보긴 어렵고 항상 그래왔다. 너무 좋은 거죠. 아까 저 이론 완성을 못했는데 답을 어떻게 써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제시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런 논술을 우리가 봅니다. 제시문에 있는 답을 논리적으로 연계해서도 정답으로 채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 출제 경향. 좋습니다. 그건 문제의 특성인 것 같고. 뭐가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를 확인하셨어요? 지금 제가 몇 과목씩 불러드리는지 기억나시죠? 네, 한 과목인가요? 아니죠. 네, 통합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이제는 모아오더라. 이렇게 한 과목. 과거에는 한 과목, 두 과목 많아야. 근데 최근에는 막 세 과목도 등장합니다. 네 과목도 등장합니다. 지금 세세한 분석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내용 부분에 문제의 출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공에서 공부하는 과목에 한두 과목이 아닌 세네 과목을 모아서 출제를 한다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문제 출제는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사론 하나로만 낼 때랑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달라지는 출제 범위의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주 과거, 이거보다 좀 더 과거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와 제한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3가지만 분석하면 됩니다. 이 3가지 아셨으면 돼요. 출제 범위가 여러 과목에서 나오니까 내가 이제 교사론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 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사성을 좀 반영해서 출제한다. 근데 그 시사성은 제가 전문가니까 유아리가 네가 해라.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네, 최근 경향은 뭐가 나와요, 교수님? 이건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전공 과목을 골고루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구나. 그냥 전공 공부하는 내용으로 논술을 쓰면 되는데 중점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공부를. 예전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신다고 교사론 뽑고 부모만 뽑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2개만. 2개로만 논술을 쓰신 분들. 좋은 공부법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쓰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제와 제한 조건이 좀 많이 복잡해졌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논제 노란색, 제한 조건 빨간색입니다. 화면 좀 잠깐만 봐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먼저 좀 보세요. 논제, 제한 조건 화면이에요. 네. 2024? 네. 2025. 자, 이렇게 논제 제한 조건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점 채점 조건에 해당하는, 그리고 우리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수험생이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 거기에 있어요. 시험 직전에 보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자, 우리 여러분들, 내가 답안지를 씁니다. 정답지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나의 답안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노란색 논제와 빨간색 제한 조건은 나의 답안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정답? 그렇죠? 정답이냐 아니냐인데 내 답안지에 있어야 되는 색깔은 무슨 색? 질문이 되게 이상했어요. 우문 현답을 주신 거예요, 2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내 답안지에 잘 들어보세요. 내 답안지를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무슨 색? 고려해야 되는 건 무슨 색? 노란색과 빨간색은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쵸. 그런데 내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딱 보여야 되는 거. 답안지 내용 있죠, 내용. 문장으로 나오는 거. 내용에 나와야 되는 건 간혹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정답지, 내 정답지에 말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내용 채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써서 이 빨간색을 계속 써서 이거 면접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논술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죠.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 직전에 보시는 시험장 가시면 수험생 유의사항이 또 나와요. 답안지에는 정답만 써라.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의 재진술 못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한 조건들. 그래서 이 노란색과 빨간색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20점 만점에 가까운 답안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 쉽죠? 노란색 구분, 빨간색 구분. 네, 그럼 빨간색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수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해 그러면 제시문에 민교사 것만 보셔야 돼요. 다른 교사의 대화에 근거하면 내용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쓰는 울타리가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다양한 문서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축한 건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중위라는 제안을 또 뒀어요. 너가 다른 데서 배운 거 말고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써, 이 얘기예요. 정답을 골라오는데 또 울타리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거 각각
네, 그래서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생존권 하나, 보호권 하나, 참여권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채점을 할 거니까. 배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 한 가지씩 이러한 문장, 그 다음에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장, 얘는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들은 내 정답지에 쓴다, 안 쓴다? 문장으로 안 쓴다. 여기에 맞춰서 쓰는 거다, 답을.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논제, 제한 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논제는 반드시 내 정답지에 들어가야 되고 정답지 내용으로 써야 되고 제한 조건은 그 내용을 쓸 때 지켜야 되는 조건이지 정답 문장 안에는 거의 안 쓴다. 아주 가끔 써요. 뭐 무슨 측면 이러한 특별한 것들만. 그래서 이걸 꼭 익혀놓으시면 내용 점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내용이 15점이에요, 여러분. 네, 울타리, 채점의 범위는 넓지만 불필요한 말을 많이 쓰면 경제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술의 경우에 채점은 상대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일단 답안지를 다 가지고 와서 가장 많이 쓴 거 A, B, C 이런 식으로 분량 중요하잖아요. 네, 분량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형식, 그 다음에 내용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형식이 엉망이고 내용이 아예 벗어나. 네, 이런 걸 막 갖다 써. 이런 내용들 빨간색을 막 갖다 써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줄고 사족만 늘어나는 글을 쓴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반드시 우리가 평가위원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채점자분들이 제한 조건 좀 쓰지 않게 가르치면 좋겠다. 그 요강으로 줬는데 자꾸 안 지킨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20점의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들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 또 하러 오세요. 쉬고 오십시오. 네.